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이 탄약과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 약속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부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이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방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단파 9310k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와 X,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도 라디오 방송과 자세한 VOA 뉴스 기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 만나볼 미국 이야기는 미국 대학 졸업식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산업 생산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이란 군사작전의 기지 사용을 불허한 일부 동맹국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산업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대서양 동맹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며 국방비 증액 공약을 실제 전투 역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 수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동맹 안팎 모두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내가 지지를 표명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게 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쟁부가 이번 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실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과 미국 모두 방산 기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류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에서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과장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 어떠한 합의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활동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다른 5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는 물론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인지 언급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매우 과감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일 자국 내무장관이 이번 주 2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했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과 미국 정책연구기관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과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캘리포니아주 지역구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전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박 차관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전략 협력 심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 설명 자료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 지난 1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과 최근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 양해각서 MOU 등을 언급하며 3,5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 합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관련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전략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허드슨 연구소 측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고에이 뉴스 박승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호화 유람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 세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지금까지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먼저 현재 피해 규모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1일 오후 기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감염 의심 환자가 거의 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에볼라 사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WHO는 이번 사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몽부알루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첫 환자는 지난 4월 24일에 보고된 의료 종사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콩고 민주공화국 내 의료진 사이에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네.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정체가 어떤 겁니까? 네, WHO는 지난 5월 15일에 이번 바이러스를 분디부조 변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변종은 과일 박쥐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WHO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분비물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긴 한데 체액이나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해 옮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 증상자들 그 발병 지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우간다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죠. 네네. 현재 확진 사례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간다 내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한 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네. 남수단 쪽 상황도 우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아직 확진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발병 지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미국인 환자도 나왔습니다. 네, 콩고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지난 5월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현재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분디부조 변종 어떤 바이러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변종은 지난 2007년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분디부조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해 38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13명이 사망했고요. 이번 사태는 분디부조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의 3번째 대규모 발병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이고 전염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바이러스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까지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백신과 치료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지금 상황에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네, 현재 분디부조 변종에 대한 특정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WHO의 대응은 신속한 환자 확인, 그리고 격리와 치료, 접촉자 추적, 안전한 장례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강화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까? 네, WHO에 따르면 초기 증상은 발열, 피로, 근육통, 두통, 인후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상이 악화가 되면 구토, 내외부 출혈,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납니다. 네, 심각하면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 발병 사례에서 치사율이 30에서 50% 사이라고 하던데요. 미국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해서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최근 3주 안에 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 상황 우려해야 합니까? 미국 내 공중보건 위험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CDC와 WHO는 현재 미국 내 공중보건 위험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CDC 에볼라 대응 책임자인 사티시 필라이 박사는 지난 20일 바이러스에 고위험 노출된 미국 시민들이 독일과 체코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실패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전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며 식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국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공동체가 쿠바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쿠바의 재건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이를 기꺼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바계 미국인들이 돌아가 도울 수 있도록 쿠바를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직후 VOA가 만난 양당 상원 의원들은 스틸 지명자에게 미한 동맹의 다층적 심화부터 통상협력, 북한 중국 문제 대응, 그리고 주한미군 자산의 영내 활용까지 폭넓은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직후 양당을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비중 있게 거론한 분야는 미한 관계의 다층적 심화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자신의 딸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양국 간 유대가 정치 외교를 넘어 경제와 인적 문화 교류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국 인적 유대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딸들이 곧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합니다. 문화,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미한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자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 내 미국 자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자원들은 영내 전반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전반에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들을 영내 전반에 활용할지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화당 릭 스캇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빌 해거티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관계입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주한 미국 대사 직책을 맡을 준비가 잘 된 인물이라고 VOA에 밝혔던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없지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 인준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친 뒤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인준을 통과할 경우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바다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군의 최신형 이지스-3 방공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종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SM-6 미사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SM-6는 정주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 탄도탄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공방어 및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으로 자체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여러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미화 3억 5천만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감염 의심 사례는 약 750명에 달하고 사망 의심 사례는 최소 177명에 이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2일 이번 사태를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WHO가 공식 확진한 사례는 82건에 불과하지만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 실제 감염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콩고 국가 차원의 위험 평가 등급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우간다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과 순교자의 날 기념식 취소 등 우간다가 취한 조치들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2명이 현재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 의사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아 독일에서 치료 중이고 또 다른 고위험 접촉자 1명은 모니터링을 위해 체코로 이송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소셜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에볼라 발병 지역에서 후송된 미국인을 돌보고 있는 프라하의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의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새로운 항공편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최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을 방문한 사람이 탑승한 미국행 항공편은 모두 검역을 위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해야 합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분쟁 종식과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22일 아시아와 유럽,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제 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국이 이란 정권과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떤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수 없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와 신기술, 항공우주 산업이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긴 주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가 AI 투자 기대감 속에 다시 급등하면서 이틀간 상승률이 34%에 달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8.42% 급등한 7,815.59를 기록하며 주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2.68% 오른 63,339.07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3% 상승한 24,606.77, 영국 푸시 100 지수는 0.11% 오른 1443.47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홍콩 항생 지수는 1.03%, 상하이 종합 지수는 2.04% 올랐습니다. 다만 중동 평화 전망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중동 평화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3% 상승한 배럴당 104달러 88센트를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6% 오른 배럴당 97달러 9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두 유가 지표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 4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달러당 159엔을 넘어선 일본 엔화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율은 일본 당국이 과거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던 수준에 근접한 것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 5월 23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탄약과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 약속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부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이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군은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을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대공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에서 아침 6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단파 9310kHz 라디오 방송과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X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VOA 기사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한반도 한국은 모든 지역 흐리고 낮 동안 약한 비가 내려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흐리고 종일 곳에 따라 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6도로 다시 더워지겠고 평양은 최저 14도, 낮 최고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이 탄약과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 약속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부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이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는 미국 대학 졸업식 소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이란 군사작전의 기지 사용을 불허한 일부 동맹국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대서양 동맹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며 국방비 증액 공약을 실제 전투 역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 수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동맹 안팎 모두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내가 지지를 표명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게 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쟁부가 이번 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실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과 미국 모두 방산 기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류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에서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과장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 어떠한 합의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활동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다른 5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는 물론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인지 언급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매우 과감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일 자국 내무장관이 이번 주 2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했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과 미국 정책연구기관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과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캘리포니아주 지역구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전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박 차관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전략 협력 심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 설명 자료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 지난 1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 특별법과 최근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 양해각서 MOU 등을 언급하며 3,50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 합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관련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전략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허드슨 연구소 측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군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바다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군의 최신형 이지스함 방공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민우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종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SM-6 미사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SM-6는 정주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 탄도탄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공방어 및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으로 자체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여러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미화 3억 5천만 달러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르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 또한 알 수 없다는 표현, 모르긴 나도 매한가지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David's financial success lately? How did he make so much money in just a year?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It's honestly baffling. I mean, he was struggling just a while ago. Yeah, he was barely making ends meet. And now he's driving a luxury car and living in a fancy condo. I cannot wrap my head around it. Maybe he invested in something that took off or got a high-paying job, but who knows? I heard he's also into cryptocurrency. Do you think that could have played a part in his sudden wealth? It's possible, but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when it comes to the cryptocurrency market. True, I guess we'll never know for sure how he did it. It's just amazing to witness his financial transformation. Absolutely, it is a mystery. 데이빗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어떻게 된 건지 존에게 물었더니 모르긴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나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obody knows. That's anybody's guess. Anybody. 누구도, 아무도. Guess. 추측, 짐작. Anybody's guess. 아무도 짐작 못한다. 오늘 대화에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모르긴 나도 매한가지다.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s financial success lately? How did he make so much money in just a year?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It's honestly baffling. I mean, he was struggling just a while ago. Yeah, he was barely making ends meet. And now he's driving a luxury car and living in a fancy condo. I cannot wrap my head around it. Maybe he invested in something that took off, or he got a high-paying job, but who knows? I heard he's also into cryptocurrency. Do you think that could have played a part in his sudden wealth? It's possible, but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when it comes to the cryptocurrency market. True. I guess we will never know for sure how he did it.
It's just amazing to witness his financial transformation. Absolutely. It is a myster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s financial success lately? 최근 데이빗의 재정적인 성공에 관해 들었어요. How did he make so much money in just a year? 1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죠?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나도 모르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It's honestly baffling. 솔직히 Baffling. 어떤 일이 너무 신기하고 황당할 때 It's baffling. baffling이라고 합니다. It's baffling. How baffling? He was struggling just a while ago. He was struggling. 그는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He was struggling just a while ago. 그는 얼마 전 힘들어했어요. He was barely making ends meet, and now he's driving a luxury car and living in a fancy condo. He was barely making ends meet. He was barely 그는 간신히 making ends meet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다. to make ends meet.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다. To make ends meet. 수입과 지출의 두 개의 끝을 맞추려면 버는 돈과 쓰는 돈이 남는 돈도 없고 빚지지도 않을 간신히 모자라지 않는 상태입니다. He was barely making ends meet. 그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Wrap 감싸다. your head around. 당신의 머리를 감싼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표현이니까 cannot을 썼습니다.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I heard he's also into cryptocurrency. 나는 또 그가 암호화폐에 빠져 있다고 들었어요. Be into something. 어떤 것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것에 빠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Do you think that could have played a part in his sudden wealth?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그게 Played a part. 일조했을까요? Play a part. 어떤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일조한다는 말입니다. It's possible, but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when it comes to the cryptocurrency market. It's possible, 가능합니다. but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그러나 나도 모르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나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나도 모른다는 표현,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모르는 건 매 한 가지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실패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전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며 식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국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공동체가 쿠바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쿠바의 재건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꺼이 이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직후 VOA가 만난 양당 상원 의원들은 스틸 지명자에게 미한 동맹의 다층적 심화부터 통상, 협력, 북한, 중국 문제 대응, 주한미군 자산의 영내 활용까지 폭넓은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직후 양당을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비중 있게 거론한 분야는 미한 관계의 다층적 심화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자신의 딸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양국 간 유대가 정치 외교를 넘어 경제와 인적 문화 교류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국 인적 유대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딸들이 곧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합니다. 문화,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미한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자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 내 미국 자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자원들은 영내 전반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전반에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들을 영내 전반에 활용할지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화당 릭스캇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빌 해거티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관계입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주한 미국 대사 직책을 맡을 준비가 잘 된 인물이라고 VOA에 밝혔던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없지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 인준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친 뒤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인준을 통과할 경우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감염 의심 사례는 약 750명에 달하고 사망 의심 사례는 최소 177명에 이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세스 WHO 사무총장은 22일 이번 사태를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WHO가 공식 확진한 사례는 82건에 불과하지만 WHO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실제 감염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콩고 국가 차원의 위험 평가 등급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브리에세스 사무총장은 우간다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과 순교자의 날 기념식 취소 등 우간다가 취한 조치들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5월과 6월 초가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졸업 시즌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그레주에이션이라고 하지만 대학 졸업식만은 이 컨멘스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틴어로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는 건데 왜 시작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은 미국의 컨멘스먼트, 대학 졸업식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요즘 졸업식장마다 이 소리가 들리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뒤로 가죠. 네, 졸업생들 입장할 때 꼭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졸업인데 왜 시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학생으로서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커맨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미국 대학 졸업식에는 가운을 입고 학사모와 또 채슬이라고 하는 술 장식을 하는데요. 이게 중세 유럽 대학에서 건너온 전통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은 유럽에서 건너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전통이나 입는 옷들이 이 유럽에서 이어진 건데요. 이 덮어 입는 학위복은 유럽 대학 학자와 성직자들이 위에 덮어 입던 긴 옷입니다. 그때 유럽 대학들 이 돌로 된 건물이어서 난방이 없었는데요. 이 옷이 보온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 식민지 시대에 졸업식 전통이 들어왔고요. 1895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지금 미국에서 입는 졸업 가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사각 모자 이걸 또 모터보드라고 한다고요? 이게 네. 유럽에서 온 전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생긴 모양이 벽돌공이 시멘트 반죽을 올려놓는 네모난 판, 네, 그것과 비슷해서 그래서 모터보드라고 부릅니다. 예. 이 네모난 모자 위에 달린 테슬, 그 술 장식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학사는 이 술을 오른쪽에 달고 있다가 학위가 수여되는 순간 왼쪽으로 넘깁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거 오른쪽 왼쪽 매일 헷갈리던데요. 네, 이 동작이 공식적으로 졸업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위로 던지는 어떤 관습이랄까요? 많이 봤는데요. 미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신나게 모자를 하늘로 던지는 전통은 대부분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시작된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정식 장교 제복을 입게 되니까 학생 때 쓰는 모자가 더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축하했는데 이게 미국 전역 대학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자 수천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학사모 던지기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이 입은 가운의 색깔을 보면 학교도 알 수 있고 전공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졸업생에 대한 정보. 네, 졸업식 가운과 모자에 이 전공 분야와 이 어떤 학위를 받는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감과 테두리 색깔이 흰색은 인문학과 문학 계열, 또 연두색은 의학, 주황색은 공학 이렇게 전공을 나타내고요. 또 박사 학위복은 아주 화려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졸업 모자에 이 취업한 회사 로고나 가족 사진으로 장식해서 캡 데코레이팅 이런 이름으로 네. 또 틱톡에도 올리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대학 졸업식은요. 또 연사가 누가 오느냐 이것도 참 큰 관심거리인데 대통령이 연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이 졸업 시즌에 한두 곳 정도 방문을 직접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커네티컷주에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에서 직접 졸업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인기 있는 연설자를 초대하려는 유치 경쟁이 있는데요. 올해 듀크 대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듀크대 동문을 초대했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노벨 생리학 수상자 카탈린 카리코를 초대했습니다. 또 예일대학은 예일대 역사학과 출신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를 연사로 초대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졸업식 현장에서요. 학자금 빚을 갚아주는 정말 깜짝 이벤트가 화제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 5월 8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섬유대학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학교 동문이면서 사업가인 아닐 코차르가 연설자로 초대가 됐는데 연설 도중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중 2025년과 2026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들 마지막 학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겠어요. 멋진데요. 깜짝 놀랄 선물인데요. 네. 졸업생들이 그 자리에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대학 졸업식 하면은 또 최고 명문 사례대로 이름이 높은 그 아이빌리그 명문 사학 졸업식 관심이 모이겠죠. 네, 아이비리그 졸업식은 중세 유럽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국적인 자유로운 분위기로 치러지는데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졸업식 소식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학 졸업식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방송 장치 후에 주요 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이 탄약과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 약속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부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이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관한 전문가 의견으로 사이버 보안업체 이세트의 빌립 유르차코 선임 악성코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슈가 된 소식 한국은 지금 순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이란 군사작전에 기지 사용을 불허한 일부 동맹국의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대서양 동맹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며 국방비 증액 공약을 실제 전투 역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 수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동맹 안팎 모두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내가 지지를 표명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게 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쟁부가 이번 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실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과 미국 모두 방산 기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류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에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과장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 어떠한 합의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활동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다른 5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는 물론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인지 언급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매우 과감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일 자국 내무장관이 이번 주 2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했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과 미국 정책연구기관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과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캘리포니아주 지역구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전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박 차관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전략 협력 심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 설명 자료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 지난 1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 특별법과 최근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 양해각서 MOU 등을 언급하며 3,5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 합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관련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전략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허드슨 연구소 측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군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바다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 군의 최신형 이지스함 방공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종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SM-6 미사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SM-6는 정주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 탄도탄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공방어 및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으로 자체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여러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미화 3억 5천만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카드게임 앱에 악성 코드를 심어 탈북자를 추적하는 이른바 공급망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격을 발견하고 추적 연구한 사이버 보안업체 이셋의 필립 유르차코 선임 악성 코드 연구원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이셋 연구팀이 발견한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번 북한 사이버 공격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달 전 저희는 바이러스 토털에 업로드된 악성 안드로이드 APK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는 사실 백도어가 삽입된 카드게임이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희가 몇 년 전 발견했던 스카크래프트의 백도어 버드콜 계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것의 안드로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추적 결과 이 APK가 SQ게임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유포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연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임 플랫폼으로 해당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많은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SQ게임 플랫폼은 연변 주민들을 위한 전통 카드 게임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순히 악성 코드가 삽입된 애플리케이션이 유포된 사례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 공격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악성 앱이 다른 경로로 배포된 것이 아니라 공식 배포처 자체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동일한 백도어가 삽입된 두 번째 게임도 SQ게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추가 분석 과정에서 PC용 게임 프로그램도 역시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텔레메트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이나 11월 무렵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악성 업데이트가 배포됐으며 여기에는 스카크래프트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백도어 록렛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해당 업데이트는 더 이상 악성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SQ게임 측이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단순히 업데이트를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보고서를 공개한 뒤에도 SQ게임은 며칠 동안 해당 게임들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야 그들은 악성 코드가 삽입된 게임들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얼마나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왜 이 특정 공동체에 집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변은 실제로 탈북민과 북한 반체제 인사들의 주요 경유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연변을 거쳐 이동하거나 그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적 설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들을 추적하려 하고 있으며 직접 이들의 기계를 감염시키거나 혹은 난민과 탈북민들을 돕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매우 개인적이고 특정 공동체를 겨냥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사이버 전략이 보다 선별적이고 표적화된 감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스카크로프트의 과거 공격 캠페인들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군 관련 조직 그리고 북한의 관심 사안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을 겨냥해왔습니다. 과거에도 탈북민이나 일부 난민을 표적으로 삼은 사례가 관찰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특정 공동체를 정밀하게 겨냥한 사례는 개인적으로도 처음 접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다른 보안업체들이 비슷한 사례를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위협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활동 방식입니다. 탈북민과 난민들을 추적하고 붙잡으려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성 코드 감염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요? 또 사용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고 신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악성 업데이트를 통해 감염됐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아차릴 만한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평소와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업데이트 서버에서 새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내려받아 실행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그라운드에서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록렛 백도어에 감염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업체 에셋의 필립 유르차코 선임 악성 코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실패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전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며 식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국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공동체가 쿠바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쿠바의 재건을 도울 수 있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를 기꺼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셸 수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직후 VOA가 만난 양당 상원의원들은 스틸 지명자에게 미한 동맹의 다층적 심화부터 통상협력, 북한 중국 문제 대응 또 주한미군 자산의 영내 활용까지 폭넓은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직후 양당을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비중 있게 거론한 분야는 미한 관계의 다층적 심화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자신의 딸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양국 간 유대가 정치 외교를 넘어 경제와 인적 문화 교류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국 인적 유대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딸들이 곧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합니다. 문화,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미한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자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 내 미국 자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자원들은 영내 전반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전반에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들을 영내 전반에 활용할지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화당 릭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빌 해거티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관계입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주한 미국 대사 직책을 맡을 준비가 잘 된 인물이라고 VOA에 밝혔던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없지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 인준과 한국 정부의 악대망 절차를 거친 뒤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인준을 통과할 경우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예,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3명이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사실 아시죠? 네. 지난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2014년부터 억류돼 있는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가 그들인데요. 이들 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가 21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 세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행사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 분명한 이들 선교사들의 구명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공동주최로 북한 억류 한국 선교사 3명을 집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등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예,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을 호소했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 씨는 지난달 결성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는 말뿐인 우려를 넘어서 억류 중인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예,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차관보인데요. 벤스 차관보는 미국은 불공정하게 억류된 한국인 6명과 종교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선교사가 어떤 이유로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민들에게 국수를 제공하는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2013년 10월 평양 출신의 지인으로부터 북한에서 직접 선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북한에 입국했다가 평양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과 조선족들을 돌보면서 농기계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에 2014년 10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12월에 납북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판촉 광고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 일로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이 시간에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지침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일에는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불매운동에 동참했고요. 커피와 디저트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네, 정부 부처들의 불매운동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국방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진행해온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요. 법무부는 대감찰청에 올해 1월부터 구입한 스타벅스 상품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국가보훈부는 지난 2, 3년간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사례를 전수 파악하고 당분간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의 불매운동은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네. 이 스타벅스 한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전국에 2,700여 개 매장이 있는데요. 이 같은 숫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네. 스타벅스 상품권은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선물 용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커피와 디저트는 지난 2004년에 가장 많이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커피 선호가 큰 역할을 했고요. 스타벅스 매장이 입주한 건물은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요? 예, 언론들은 보수 진영에서 스타벅스를 두둔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는데요. 한 의원은 스타벅스의 앞날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의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아지트가 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2025-26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3일 오후 2시 수원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22일 실시된 훈련 모습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처음에 좀 굳은 표정이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요. 훈련 때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이 훈련 모습이 약 15분간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네. 결승전을 앞두고 부담이 클 텐데도 선수들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성 코치의 지도 아래 2인 1조로 몸을 품은 내내 선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요. 가벼운 러닝 때 한 선수가 발이 엉켜서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큰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이 탄약과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 약속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부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이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구석석 USA 순서에서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소개합니다. 또 역사 속 5월 23일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첫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이란 군사작전에 기지 사용을 불허한 일부 동맹국의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대서양 동맹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며 국방비 증액 공약을 실제 전투 역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 북극 안보,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준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 수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동맹 안팎 모두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내가 지지를 표명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게 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쟁부가 이번 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실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과 미국 모두 방산 기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류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스웨덴에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과장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 어떠한 합의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활동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다른 5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는 물론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인지 언급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매우 과감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이 공습 재개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일 자국 내무장관이 이번 주 2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했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과 미국 정책연구기관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과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캘리포니아주 지역구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전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박 차관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전략 협력 심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 설명 자료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 지난 1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 투자 특별법과 최근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 양해각서 MOU 등을 언급하며 3,50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 합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관련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드슨 연구소의 존 월터스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전략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허드슨 연구소 측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VA 뉴스 박승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군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바다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 군의 최신형 이지스함 방공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종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SM-6 미사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SM-6는 정주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 탄도탄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공방어 및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으로 자체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여러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미화 3억 5천만 달러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문화, 그리고 미국 50개 주 소개까지 미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구석구석 USA 김미옥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뒤로 걷는 듯한 춤, 문워크 처음 선보였을 때 그 신선한 충격 지금도 생생한 분들 많을 텐데요. 네.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이 2026년 이 음악 무대가 아니라 영화관을 무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극장가를 흔들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다룬 영화 마이클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야, 정말 벌써 긴 시간이 지났네요. 마이클 네. 잭슨이 영화로 팬들한테 돌아왔네요. 네, 타고난 음악적 천재성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4월 영화가 개봉됐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이 마이클 잭슨 신드롬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개봉 첫날부터 전기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깨기 시작하면서 북미와 해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 곡들이 다시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요. 특히 트릴러 앨범은 전 세계 판매량이 7천만 장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화가 기획된 건 상당히 오래전이라고요? 네, 처음 기획을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감독은 2023년 앙투안 푸쿠아로 확정됐고요. 주연 배우는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캐스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 성추행 의혹 관련 법적 합의서 조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중간에 개봉이 2번 연기됐고요. 제작 후반부에 이 대규모 재촬영과 시나리오 수정을 거친 다음 지난 4월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의혹이 터지기 5년 전인 1988년 월드 투어까지만 다룹니다. 네, 직접 영화관에 가보면 뭐 단순히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어떤 콘서트에 온 것처럼 노래도 따라 부르고 또 소리까지 지른다고요. 네, 다른 영화처럼 조용히 관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이 40대 이상 관객들은 마이클 잭슨에 열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요. 또 젊은 층은 부모 세대가 왜 마이클 잭슨을 전설이라고 하는지 알게
알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네. 네, 미국 언론은 한편의 영화가 아니라 집단적 향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영화는 1960년대 인디애나주 게리의 작은 집에서 이 철강 노동자였던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조 잭슨이 아이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혹독하게 연습시키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린 마이클이 형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이 잭슨 5 시절을 보내는 그 과정을 그렸는데요. 네. 네,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마이클의 모습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네, 아버지 조 잭슨 역할을 맡은 그 콜먼 도밍고 연기가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아주 호평이 쏟아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문어크 춤추는 모습이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장면인데요. 1983년 TV 프로그램 모톤 25 공연을 재현한 장면인데 이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부르다가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죠. 네, 문워크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춤이지만요. 처음 마이클 잭슨이 그 춤을 췄을 때 다들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우리 장량희 기자가 문어크 춤을 춤을 아십니까? 춘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자,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니까요. MTV 장벽을 넘어서도 뮤직 비디오가 방송된 내용도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1980년 초 MTV는 이 흑인 가수 뮤직비디오를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네. 영화에 CBS 레코드사에서 MTV에 전화를 걸어서요. 빌리진을 틀지 않으면 빌리 조엘과 신디 러프 뮤직비디오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객들이 제일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인 장면이죠. 네. 네.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무도에서 그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맞아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네,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인데요. 이 공연에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 공연 이후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공연 무대로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 스포일러는 안 되겠지만은 영화 마지막 어떻게 끝날까요? 네, 마지막에 마이클 잭슨이 아버지에게 직접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투어입니다. 나는 다시는 형제들과 투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끝나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런 자막이 뜹니다. 속편 예고겠죠. 네, 자, 영화 마이클과 함께 돌아온 마이클 잭슨 이야기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실패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전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며 식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국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직후 VOA가 만난 양당 상원 의원들은 스틸 지명자에게 미한 동맹의 다층적 심화부터 통상협력, 북한 중국 문제 대응, 또 주한미군 자산의 영내 활용까지 폭넓은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직후 양당을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비중 있게 거론한 분야는 미한 관계의 다층적 심화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자신의 딸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양국 간 유대가 정치 외교를 넘어 경제와 인적 문화 교류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국 인적 유대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딸들이 곧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합니다. 문화,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미한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자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 내 미국 자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자원들은 영내 전반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것과 영내 전반에 활용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들을 영내 전반에 활용할지에 대한 스틸 지명자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화당 릭스카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빌 해거티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정권입니다.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관계입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미 있는 협상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과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주한 미국 대사 직책을 맡을 준비가 잘 된 인물이라고 VOA에 밝혔던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인준 표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인사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없지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 인준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친 뒤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인준을 통과할 경우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감염 의심 사례는 약 750명에 달하고 사망 의심 사례는 최소 177명에 이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사태를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WHO가 공식 확진한 사례는 82건에 불과하지만 WHO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실제 감염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콩고 국가 차원의 위험 평가 등급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브리에스스 사무총장은 우간다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과 순교자의 날 기념식 취소 등 우간다가 취한 조치들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오늘 역사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아이템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꿈꾸는 공간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방송도 그 없이는 불가능했을지 모를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입니다. 오택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195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4년 5월 23일 월트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디즈니랜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그 디즈니 테마파크의 시작점이 된 바로 그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그 구상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아주 소박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요, 주말마다 자신의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 동물원과 유원지에 놀러 가곤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딸들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동안 정작 자신은 벤치에 앉아서 땅콩만 먹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 순간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싹 떴다고 합니다. 네, 당시 미국의 놀이공원들은요, 이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성인 위주의 오락 공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땅콩을 먹고 있는 월트 디즈니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등장시켰을까요? 처음 구상했을 때 주위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싸늘했습니다. 예, 월트 디즈니는요, 이 디즈니랜드 건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이 계획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고요. 그래서 원하는 투자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형이자 디즈니 CEO였던 로이 디즈니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고요. 그리고 MBC와 CBS 등 방송사들도 투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ABC만이 결국 이 투자에 승낙을 했는데요. 당시에 시청률이 꼴찌였던 ABC가 이 디즈니 콘텐츠를 독점 방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건설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1954년 7월에 시작됐는데요. 이 공사 기간 내내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큰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그 생명보험까지 담보로 잡혀서 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틴 끝에 이 발표 이듬해인 1955년 7월 마침내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개장식 사회자 중에는요, 훗날에 이 미국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반응 어땠을까요? 네, 근데 아주 흥분됐겠지만 네. 정말 개장 첫날에는 아주 대혼란이었다고 합니다. 입장권 그 위조가 판을 쳐서 예상 인원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에 아스팔트까지 녹아내리면서 여성들의 그 하이힐이 바닥에 박히는 그런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언론은요, 이게 블랙 선데이라면서 이렇게 혹평을 쏟아냈지만 그로부터 7주 만에 누적 입장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혹평이 결국 무색해진 겁니다. 네.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규모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은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중국, 홍콩까지 전 세계 6곳의 이 디즈니 테마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 한 곳에 연간 방문객 수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벤치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땅콩 먹던 한 아버지의 그 상상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 세계 수억 명의 꿈의 공간이 된 건데요. 올해가 이 디즈니랜드 개장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런데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는 그 꿈의 공간을 찾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4인 가족이 디즈니랜드에서 며칠간 휴가를 보내려고 하면 이 항공료를 빼고도 평균 $5,000에서 $7,000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입장권뿐만이 아니라 이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심지어 그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유료 패스까지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건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자,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감동을 받는 그 순간은 아이들이 미키마우스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어른인 내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정지되지 않고 결제에 성공했을 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네, 그러게요. 너무 와닿네요.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소박하게 시작된 이 꿈의 궁전이 이제는 전 세계 부모들의 지갑을 가장 무섭게 털어가는 가장 비싼 세상이 됐다는 점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속 5월 23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1995년 5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발표회에서 이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자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은행 전산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바로 이 자바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름이 커피 종류인 자바일까요? 여기에는 좀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바 언어 개발자인 그 제임스 고슬링이요, 자신의 사무실 밖에 있던 참나무를 따서 원래는 오크라는 이름을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새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무작위로 뽑힌 이름이 바로 자바였습니다. 개발자이던 제임스 고슬링이 열렬한 자바 커피 애호가였던 것도 여기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바의 로고도 지금까지 커피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자바가 처음부터 그 인터넷용 언어로 만들어졌던 건가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원래는 이 토스터나 전자레인지 아니면 뭐 리모컨과 같은 가전제품에 내장될 소프트웨어를 위한 언어로 설계됐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이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그 자바의 특성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번 쓰고 어디서든 실행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바 언어는 이 순식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의 언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디즈니랜드 이야기 또 자바 이야기 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상상이 꿈의 공간으로 또 가전제품을 위한 언어가 디지털 세상의 뼈대로 자란 날이었습니다. 내일 역사 속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시간 확대 안내해 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26일 방송부터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방송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0시 30분에서 아침 6시 30분까지 6시간입니다.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뉴스와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